온라인 생중계로 브리핑을 진행합니다. 지금부터 시장님의 브리핑이 있겠습니다. 예, 오늘은 357번째 정례 브리핑입니다. 오늘은 제17호 시민감동과제 추진계획과 코로나19 소상공인 지원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7호 시민감동과제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는 17호 시민감동과제를 다뤄주신 시민주권회의 건설교통국가 최정수 위원장님께서도 함께 하셨습니다. 인사하시죠. 최정수 위원장님과 함께 그동안 시민감동특위에서 추진해온 제17호 과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7호 시민감동과제는 세종 고속 시외버스 터미널 환경정비 및 두루타 운영 개선입니다. 시민들에게 쾌적하고 편리한 이용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 4개 분야 10개 해결 과제를 준비하였습니다. 먼저 세종 고속 시외버스 터미널 환경 정비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터미널을 이용하신 분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임시 주차장 평탄화를 이미 완료했고, 내년에는 주차장 진출입로를 확장하고 바닥을 포장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속버스 운송조합, 직능단체, 시민들과 함께 쾌적한 고속 시외버스 터미널 유지를 위한 방안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두루타 운영 개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두루타는 2019년 12월부터 장군면을 시작으로 9개 읍면동의 읍면지역에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만족도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정차지역을 추가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17호 시민감동 과제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렸고, 보다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최정수 위원장님께서 시민감동특위에서 마련한 제17호 과제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최정수 위원장님 모시겠습니다. 시민감동특위에서 추진한 17호 시민감동 과제의 내용과 해결 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7호 과제는 세종 고속 시외버스 터미널 환경 정비 및 두루타 운영 개선으로 터미널 이용객들이 쾌적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고 읍면 지역을 운행하는 두루타의 운영을 개선하는 등 보다 나은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4개 분야 10개 세부 과제를 마련하였으며 사업 효과가 큰 단기 과제부터 우선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시민들이 세종 고속 시외버스 터미널과 임시 주차장을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임시 터미널 운영 주체인 전국 고속버스 운송 사업조합의 협조로 노후 시설물을 교체하고 임시 주차장 평탄화 공사, 터미널 주변 쓰레기 수거 등 주차장 화단 정비 등을 이미 실시하였으며, 앞으로도 터미널 이용을 활성화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 단체가 협의회를 운영하기로 하였습니다. 내년 상반기에는 주차장 환경정비 사업의 일환으로 주차장 바닥 포장, 주차구역 도색, 안전표지판 설치 등을 추진할 계획이며, 임시 주차장과 BRT 정류장 겸용으로 사용 중인 진입로를 확장하여 안전 문제와 이용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버스 종합 안내도를 터미널 내 외부에 부착하고 터미널 남측 정류장 상하행에 정류장을 추가 설치하겠습니다. 터미널 주변 버스 정류장 현황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버스 이용 종합 안내도를 제작하여 11월 중에 터미널 주변 8개소에 부착하고, 정류장 상단에는 운행 방향을 표시한 간판을 설치하여 쉽게 승객들이 승차 정류장을 찾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비좁은 남측 버스 정류장을 확장하여 이용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읍면지역 주요 교통수단인 두루타 이용객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정류장을 추가 설치하고 콜센터 연결 지연 개선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지난 18일부터 이용객과 지민을 대상으로 두루타 만족도를 조사하고 있으며
조사 결과 운행 현장 등을 검토하여 만남의 장소를 추가 선정하겠습니다. 현수막 입갑판대로 임시 설치한 일부 만남 장소에는 기둥형 정류장을 설치할 계획이며 두루타 콜센터 연결 지원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상담원 연결 대기 시간을 줄이는 한편 정기 예약제를 시행하고 스마트폰 어플을 도입하는 등 예약 창구를 다양화하겠습니다. 또한 지역별 이용 수요를 분석하고 주민 의견을 반영하여 배차 시간 등을 각 지역에 맞춰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두루타 이용을 활성화하고 기존 대중교통과 연계하여 효율성을 높이겠습니다. 두루타 이용료를 상대적으로 낮은 것을 대상으로 포스터, 전단지, 교통카드 등 다양한 홍보물을 제작, 배포하여 두루타를 널리 알리겠습니다. 장기적으로 마을버스 노선 변경이나 굴곡도 조정 등을 통해 운행의 효율성을 높이고 소외 지역에 두루타를 도입하는 등 마을버스와 두루타의 연계 방향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상으로 시민감동특위에서 마련한 제17호 시민감동 과제에 대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시와 시민감동특위는 이번에 발표한 과제들이 잘 실천이 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들의 눈높이에서 꼼꼼하게 점검하고 또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시민감동특위를 통해서 시민 스스로 지역의 다양한 현안을 찾아내서 해결하는 등 시민주권특별자치시 세종을 실현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코로나19 소상공인 지원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사회적 거리두기와 방역 조치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주고 계시는 소상공인 여러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정부는 현재 소상공인들의 일상회복을 돕고 또 손실을 보상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대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연말을 앞두고 소상공인을 돕기 위한 지원책을 마련하였습니다. 우리 시는 소상공인 회복자금 지원과 여민전을 활용한 소비촉진, 소상공인 자금 추가 지원, 신용보증재단 프로그램 운영 등 4가지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첫째, 우리 시 자체적으로 소상공인 회복자금을 지원하겠습니다. 지원 대상은 지난해 8월 16일부터 금년 7월 6일 사이에 집합금지와 영업제한으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으신 소상공인과 또 집합금지나 영업제한에는 해당되지 않지만 매출 감소가 크게 일어난 업종들입니다. 해당 기간 내에 집합금지를 이행한 209개 업소에 각각 200만 원의 자금을 지원하고 영업제한을 이행한 3,719개 업소에 대해서는 100만 원씩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집합금지나 영업제한에는 해당되지 않지만 10% 이상 매출이 감소한 업종 4,224곳의 경영위기 업소에는 5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이처럼 간접 피해까지 당한 소상공인까지 폭넓게 지원하겠다는 생각입니다. 이번 지원계획의 총 수혜 대상은 모두 8,152개 업소로 예산은 62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재원은 예비비 등을 긴급 투입하겠습니다. 시기는 정부가 지원하는 희망회복자금과 손실보상급 지급이 마무리되는 12월에 지원할 계획이며 중소벤처기업부의 지원 대상자 자료를 협조받아서 연말까지 지급으로 완료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준비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11월에 개최되는 또 정부에서 추진하는 코리아 세일 페스타와 연계해서 11월 한 달간 여민전 구매 한도를 지금의 3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일시적으로 상향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소상공인 자금이 조기 소진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서 연내 100억 원을 긴급 추가 지원하고 내년에 소상공인 자금도 크게 늘려서 500억 원 규모로 확대 공급하는 등
올해 연말부터 내년까지 총 600억 원 규모의 자금을 지원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내년에 업무를 개시하는 세종신용보증재단에 소상공인 금융종합지원센터를 조속히 설치하고 코로나19 피해 지원, 소상공인 생애 주기별 맞춤형 컨설팅, 저신용자 회생 및 제도전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자금 지원 외에도 소상공인을 도울 수 있는 다양한 지원 대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우리 시는 소상공인에 대한 자금 지원과 여민전 구매 한도 확대 등을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준비하겠으며 앞으로도 소상공인 여러분께서 위기를 극복하고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이고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추가적으로 우리 시 코로나19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우리 시에는 8명의 확진자가 추가로 발생해서 지금까지 누적 확진자 수는 1344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이제 20명이 세종 충남대병원과 세종 생활치료센터 등에서 격리 치료 중에 있고 어제 발생한 확진자 8명은 현재 이송 대기 중으로 상태는 모두 양호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어제 발생한 8명의 감염 경로를 살펴보면 선행 확진자와의 접촉자가 7명이고 1명은 감염 경로를 조사 중에 있습니다. 우리 시는 최근 일주일간 17명의 확진자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2주 전의 33명에 비해서 크게 줄어든 수치이긴 합니다만은 크게 줄어든 수치이고 지난 16일과 18일 이틀 동안은 지난 7월 9일 이후 99일 만에 확진자가 한 명도 발생하지 않은 날도 있었습니다. 단계적인 일상회복을 앞두고 확진자가 줄어든 것은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긴 합니다만 이러한 감소세가 계속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께서 방역수칙을 꼭 지켜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또한 긴장감을 늦추지 않고 방역 및 백신 접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지난 13일 코로나19 일상회복 지원위원회를 출범하고 단계적 일상회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백신 접종률이 70%대를 바라보는 등 일상과 방역의 조화를 모색할 시점이라는 판단하에 민간합동 일상회복지원위원회를 중심으로 의견을 수렴해서 이달 말까지 단계별 일상회복 로드맵을 수립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와 발맞춰서 우리 시에서도 위드 코로나 시대의 일상회복을 준비하기 위해서 코로나19 일상회복 추진단을 구성 운영할 계획입니다. 제가 그 단장을 맡을 생각입니다. 추진단은 총괄 운영, 자치안전, 민생경제, 문화여가, 보건복지 등 모두 5개 지원반을 구성해서 안정적으로 일상회복을 지원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시민 안전을 최우선 순위에 두고 빈틈없이 방역, 의료 대응 체계를 유지하는 한편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의 회복 지원, 주민자치 프로그램 활성화, 긴급 돌봄 체계와 심리 지원 확대 등을 통해서 일상회복이 연착륙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예년보다 추위가 빨리 찾아온 것 같습니다. 날씨가 추워지면서 실외 활동보다는 실내 활동이 늘어나는 등 또 밀접 접촉으로 인해서 코로나19 감염이 확산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모임과 외출을 자제하고 실내에서도 마스크 착용과 기침 예절시키기, 손 씻기 등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지켜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 오늘 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종례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시민과 언론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